저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제 목숨을 구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김순자, 올해 61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적 같은 순간에 대한 것이에요. 이틀 전 저는 쓰러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한 여의사가 서 있었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의사의 눈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30년 전 불타는 건물에서 제품을 떠났던 7살 민지. 그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하려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1993년 11월 서울 변두리 달동네였습니다. 저는 그때 31살이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7살 딸 민지를 키우며 살았죠.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에 나갔어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야채를 다듬었죠. 손은 텄고 무릎은 늘 시렸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민지만 잘 키우면 돼. 9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가 아직 많이 어려웠던 시절 아니겠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 민지 얼굴만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의사 될래요. 민지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7살짜리 꼬마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그래서 엄마 아픈 곳 다 낫게 해드릴게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저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민지가 의사 되면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울 거야. 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어떤 고생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혼자 집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엄마 왔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이는 연필로 그린 그림을 자랑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엄마와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저는 그림을 받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우리 민지 정말 똑똑해. 민지는 제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녁을 먹고 나서 저와 민지는 함께 텔레비전을 봤어요. 민지는 제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고 싶다. 밤 10시가 되어 민지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세 깊은 잠에 빠졌어요. 저도 옆자리에 누웠습니다. 내일 또 새벽부터 일을 해야 했거든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힘내자.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밤 11시경이었어요. 저와 민지가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윗집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코끝에 벌써 연기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안 돼. 이건 진짜야.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달동네 판잣집들은 나무로 지어진 데다 서로 붙어 있었죠.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지는 게 문제였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일어나.
저는 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7살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쉽게 깨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빨리 나와. 빨리. 물, 물 좀 갖다 줘.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서둘러 민지를 업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복도가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눈이 따끔거렸어요. 목도 쓰라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아이가 있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계단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불길이 이미 그쪽을 막고 있었어요.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갈 곳이 없었어요. 민지를 꽉 안고 있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아줌마, 이쪽으로 오세요. 돌아보니 20대 청년 한 명이 뒤쪽 창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어요. 빨리요. 더 늦으면 위험해요. 저는 민지를 꽉 안고 그 청년을 따라갔습니다. 창문은 1층이었지만 꽤 높았어요. 아래로 내려다보니 땅이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더욱 빨리 뛰었어요. 제가 먼저 뛰어내려서 아이를 받을게요. 청년이 먼저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착지 소리가 둔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아래서 손을 벌렸습니다. 아이부터 내려보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를 창밖으로 내밀었어요.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을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 거야.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건물 안에서 폭발음이 났습니다. 쾅! 아마도 가스통이 터진 것 같았어요. 그 충격으로 저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민지는 그 청년이 안전하게 받았지만 저는 다시 불타는 건물 안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엄마, 엄마. 민지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창문 쪽은 불길로 막혀버렸습니다. 저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민지만 살면 돼. 민지만 무사하면 돼. 제 눈앞이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 가지로만 가득했어요. 민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민지를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소방서에서 온 구조대원들이 저를 구해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전신에 화상을 입었고 머리도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의사들은 고개를 젓고 있었어요. 생명은 건졌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설사 깨어난다 해도 기억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청년은 민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제 친척이나 가족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댁과도 연을 끊고 살았거든요. 결국 민지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가셨어요? 엄마가 깨어나면 저를 찾으실 텐데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일 줄은요. 3개월 후 저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예상대로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딸 민지에 대한 기억만은 생생했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이거였어요. 제 딸은 어디 있나요? 목소리가 쉰 채로 나왔습니다. 민지요. 제 딸 민지는 안전한가요? 간호사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민지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실 그 청년도 민지를 고아원에 맡긴 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찾아야 해. 민지를 반드시 찾아야 해. 저는 태어나자마자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얼굴과 손에 흉터가 많이 남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민지를 찾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주변 고아원 전화번호부터 뒤졌습니다. 혹시 7살 정도 되는 민지라는 아이를 보셨나요? 저는 고아원을 하나씩 찾아다녔어요. 서울 시내 고아원이란 고아원은 다 가봤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키가 이만큼 되고 눈이 이렇게 크고요. 저는 누구를 만나든 민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참 잘해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늘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지만 도울 방법이 없었어요. 속으로 절망했습니다. 정말 못 찾는 건가? 우리 민지를 영영 못 만나는 건가? 몇 년이 지나자 저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언젠가 민지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같은 동네를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민지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정말 의사가 되어서 저를 찾으러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여기 있다. 저는 사진 속 민지에게 속삭였습니다. 건강하게 자라서 꼭 엄마를 찾아와 다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민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50살이 되었고 6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민지를 기다리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당 벽에는 여전히 7살 때 민지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사장님, 따님 소식은 아직도 없으세요? 한 손님이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믿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민지가 의사가 되어서 저를 찾으러 올 거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이나 지났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사람들은 저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누구도 딱히 도울 방법은 없었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년이 지나는 동안 제 몸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화상 후유증으로 기관지가 약했고 자주 기침을 했어요. 다리도 예전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아서 민지가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엄마와 딸 사이에 그런 게 중요할까요? 그래도 매일 아침이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여기 있다. 오늘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민지도 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요. 민지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민지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아원에 맡겨진 민지는 처음엔 매일 울었다고 해요. 엄마가 저를 찾으러 오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지가 원장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민지가 들어간 고아원은 교육에 열심인 곳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민지의 똑똑함을 알아보고 각별히 돌봐주셨거든요. 민지야, 넌 공부를 정말 잘하는구나.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민지는 저와의 마지막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엄마 나중에 커서 의사 될래요. 그래서 엄마 아픈 곳 다 낫게 해드릴게요. 민지의 가슴 속에는 그 약속이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다 낫게 해드릴 거예요. 민지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혼자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의학 관련 책들을 찾아서 읽었다고 해요. 어려운 단어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지에게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 때 의과대학을 선택했지만 의대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의지할 가족도 없었거든요. 민지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민지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민지는 밤늦게 해부학 책을 보면서도 늘 저를 생각했다고 해요.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하게 지내고 계실까? 의대 공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외울 것도 많고 실습도 힘들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부모님의 지원을 받았지만 민지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가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고 해요. 너무 힘들고 외로웠거든요. 정말 엄마가 살아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민지는 7살 때 기억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자신을 구해내려던 저의 모습을요. 민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힘이 솟아올랐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분명히 살아계실 거야. 나를 찾고 계실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민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의대 6년을 악착같이 버텼어요. 졸업 후에는 서울대병원에서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의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혹시 엄마를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민지가 동기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기들은 그런 민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민지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응급실로 오는 모든 환자가 혹시 저와 관련이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민지는 응급의학과에서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남달랐어요.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돌봤거든요. 선생님은 정말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시네요. 간호사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민지는 생각했다고 해요. 혹시 이 환자 중에 저와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이제 민지는 37살이 되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과장으로 승진한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참 신기합니다. 제가 쓰러진 곳이 바로 그 병원이었거든요. 다시 이틀 전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식당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헉, 헉.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기침이 심하게 나면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저는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 한 분이 깜짝 놀라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반의식 상태였어요.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민지도 못 만나고 환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에 저와 민지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2023년 11월 15일 오후 3시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응급환자 들어옵니다. 61세 여성, 호흡곤란과 객혈. 구급대원들이 소리쳤어요. 그날 응급실 당직이었던 사람이 바로 민지였습니다. 제 딸 민지요. 저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환자분 의식은 어떤가요? 반의식 상태이고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뭐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지? 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서 있는 여의사를 봤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의사였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그 의사의 눈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이었어요. 30년 전 7살 민지의 그 맑은 눈동자가. 속으로 외쳤습니다. 저 눈은 민지야?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습니다. 민지야. 그 순간 응급실 안이 멈춘 것 같았어요. 네, 뭐라고 하셨나요? 민지가 다시 물어봤지만 저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지야, 정말 너구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손이었어요. 작고 연약했던 그 손이 이제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의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세요? 민지가 물어봤어요. 아직 믿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어요. 30년을 기다렸다. 우리 딸이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민지는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지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30년 전에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응, 불이 났을 때 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창문으로 내려보냈지. 그때 7살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불타는 건물에서 자신을 구해내려던 저의 모습, 창문으로 내려보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민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엄마가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엄마, 저 여기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의사 되었어요. 엄마랑 약속했잖아요. 그래, 우리 민지. 저는 민지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구나. 응급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들도 다른 의사들도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30년 만에 재회한 모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엄마 아파서 어떡해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다 낫게 해드릴게요. 엄마랑 약속했잖아요. 괜찮다, 민지야.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너만 만나면 엄마는 다 낫는다. 민지는 즉시 저를 위한 최고의 치료진을 구성했어요. 폐 전문의, 호흡기내과 전문의까지 모두 불러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괜찮아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민지는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만난 엄마를 다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민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민지야, 정말 꿈 같다.
엄마가 매일 기도했는데, 엄마, 저도 엄마를 찾으려고 응급실에서 일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저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그래, 민지야. 이제 엄마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을요. 민지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던 큰 아파트였지만 이제 드디어 가족이 생긴 거였죠. 민지야, 정말 훌륭한 집이구나. 제가 감탄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성공했다니. 민지의 집은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책이 가득했고 창문으로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혼자서 이 모든 걸 이뤘구나.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30년 늦었지만요. 저는 민지의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을 회복해 갔어요. 민지가 직접 저의 담당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저를 위해 병원 근처로 작은 카페를 차려 주었어요.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시니까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이제는 편하게 하고 싶은 일만 하세요. 고맙다, 민지야. 저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고맙다. 저는 30년 만에 진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딸과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엄마, 내일 휴가예요. 같이 놀러 갈까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래, 우리 딸하고 어디든 가보자. 지난주에는 민지가 저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30년 동안 못다한 엄마와 딸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비행기를 타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제주도 바다를 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길. 민지는 여행 내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마치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것처럼요. 제 카페도 잘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장님 따님이 서울대병원 의사라며요? 손님이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저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손님들에게 딸 자랑을 하는 제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어요.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이 행복합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건강을 많이 회복했어요. 민지가 처방해준 약을 꾸준히 먹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니까 기관지 상태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무엇보다 30년 만에 딸을 만난 기쁨이 최고의 약이었어요. 오늘 아침도 저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민지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어요. 30년 전 그 약속을 지킨 채로요. 민지야, 엄마가 매일 기도했는데요. 정말 의사가 되었구나. 저녁이 되면 저와 민지는 함께 식사를 해요. 30년 만에 되찾은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입니다. 저는 오늘도 카페에서 따뜻한 커피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민지는 병원에서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고 있겠죠. 서로 다른 곳에서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속으로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가족 간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도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요. 오늘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